특별한 게스트가 들려주는 주제가 있는 인생 수업. 볼수록 힘이 되는 인문, 사회, 과학과 인사트. 자,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개그맨 조우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트 우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게스트분의 이름을 딱 듣자마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너무 설레어서. 죄송한데 얼굴을 한 3일 정도 안 일어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가은님도 어릴 적에 리본 좀 흔들어 보셨죠? 제가 아이고, 그 잘한다.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아이고, 리본을 흔들어봤죠. 이분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리본 좀 흔들어 봤을 텐데,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응원을 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오늘의 인싸텍 주제가 또 바로 도전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또 프로 도전러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 도전러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스포테이너로 불리고 있죠. 우리 신수지 씨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듬체조 전 국가대표이자 현재 스포테이너로 활동 중인 신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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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시다. 너무 이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죄송한데 저번 시간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가끔씩 서운하실 것 같은데. 아이, 그런 분의 얘기는 오늘은 꺼내지 말자고요. 네, 끝났으니까 그분은 두 번째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자, 소감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제가 그 두 번째 게스트다 보니까 네.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사명감이 있어서 네. 좀 부담스러워 잠도 좀 못 잤어요. 아니, 지난주 거 혹시 보셨어요? 곽범 씨 나온 거? 네네, 봤어요. 자신감이 확 올라갔죠? 잘 주무셨을 텐데. 아니에요. 너무 더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강연을 좀 네. 했었는데 네. 뭐 제 인생 그냥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거지 교훈을 주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서 네. 네, 그냥 나오긴 했지만 좋게 재밌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거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왜 리듬 체조 선수들은 다 예뻐요? 그 멘트 내가 먼저 하려 했는데. 리듬 체조하고 피겨 쪽하고 저희가 좀 체형이나 얼굴형이 다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 얼굴 맞아. 작고. 줄넘기를 많이 뛰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갸름해지거든요. 얼굴 살이 많이 빠져요. 어머.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 난리 났어요. 지금 애기들한테 줄넘기 사주고 스트레칭하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신수지님 하면은 이 리듬 체조를 사실은 대한민국에 많이 알렸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알고 있는데 리듬 체조의 전과 후가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제가 개척자여가지고 네. 알리는 데 기여를 했고 그 이유는 이제 연재 선수가 활약을 많이 해주면서 좀 더 이렇게 붐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겸손까지 이렇게 대단하시네. 저는 아직도 이 베이징 올림픽의 그 네. 장면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도 온몸에 지금 막 알이 매겨서 이러면서 앉으셨는데 네.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요즘은 축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리백인 이유는 어제까지 제가 순천에서 골프 대회를 치렀어요. 네. 네,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도전할 때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아까 그 운동선수들은 다 잘할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잘 하시잖아요, 실제로. 뭐 전혀 아니- 도전하면 거의 끝까지 가시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썼던 그 방향이 있어서 다른 네. 몸을 쓰게 되면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다른 종목을 하면 오히려 일반적인 분들보다 더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느끼지는 않지만 아니 정말입니다. 근데 진짜 노력과 도끼와 끈기로 가는 건데 다른 제가 재능이 없더라고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꼭 골프 치셔야겠냐라고 돈 주고 배우는데도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네. 아니죠. 그럴수록 보여주셔야죠. 야, 역시 네. 도전. 강아지가 놀러 왔네요. 강아지가 네. 우리 고미도 도전 중에 있죠 지금. 방송 도전. 예. 사실은 정말 많은 분야에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뭐 네. 볼링, 축구, 골프, 리듬 체조, 그리고 댄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곳에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왜요? 도대체 왜? 저는 기회가 오는 것들을 좀 다 잡고 싶은 것 같아요. 찾아주신다는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기대만큼 못 미칠 수 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좀 도전에 대해서 애초에 좀 두려움 자체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도전 자체가 두려워할 그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도전이란 단어 자체는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끝맺음을 못하고 중간에 나오더라도 거기서 얻는 교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도전에 실패란 단어는 같이 따라올 수 없다고 봐요. 그냥 도전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성공이고 그 기회로서 얻는 교훈으로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끈기 하나만큼은 제 재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골프 얘기하고 축구 네.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 우리 본격적인 리듬 체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그랬네요. 그랬네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화제가 됐던
인생 그래프 톡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인생 그래프 톡 나와주세요 하면 이게 CG로 딱 나오는 것 같지만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예.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 네, 직접 들고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런 건가요? 네네. 어.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신수진님이 예능인인가 방송인인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생 그래프를 어릴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그려보기 전에 어떠세요? 인생 그래프가 굴곡이 클 것 같나요? 저는 좀 많이 크죠. 네. 예.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나는. 네, 살짝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상승세로 플러스 극으로 올라왔는데 요때가 몇 살 정도?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예요. 이때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이거는 좀 내가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다. 아빠가 원래 기계체조 선출이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엄지발가락 하나로 제가 걸어 다니고 그게 잠깐만 가능한? 아기 때 엄지로 걸어 다녔다고요? 네네네. 그건 조금 허세 아닌가요? 아 정말이에요. 팩트입니다. 몇 살 때쯤? 5살 때부터 엄지발가락 세워 걸어 다니고 이래가지고 아기 때는 그 우리에다가 저를 이렇게 넣어놓게 됐어요. 하도 수학을 많이 치니까 깨부시니까 가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조금 아버지의 영향도 있고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좀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연찮게 TV에서 리듬체조 중계를 보고 네. 와 이거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젓가락에다가 네. 케이크 빨간 끈 있잖아요. 그걸 매달고 네네. 이걸 한다고 매일 졸랐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3년 동안을 조르기만 하고 시작을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그 3년의 기간이 이제 극복이 되신 거예요? 단식 투쟁도 하고요. 네. 초등학생이요? 네, 네. 그럼 자꾸 저거죠. 신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제가 초등학생 저학년이 대단하다. 다르긴 정말 다르네요. 네. 그래서요? 이제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 3년을 조르니까 아 그래 그렇게 좀 더 해봐 네. 하고 시켜주신 거예요. 그때가 정확히 나이가 몇 살이었죠? 4학년 때?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리듬 체조로 따지면 네. 4학년 말에 시작하는 건 살짝 늦은 거 아닌가요? 많이 늦었죠. 보통 유치원 때나 뭐 1학년 때 뼈도 말랑말랑할 때부터 해서 만들어 나갔는데 네. 저는 이미 다 형성되고 굳어있고 근력이 너무 좋았어요. 체조하기에 근력이 너무 셌고 그 이제 곤봉에 맞으면 아프다는 걸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던지고 절로 굴러요. 막 무서우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장세가 좀 가팔랐잖아요. 네. 어떻게 노력하신 거예요? 정말 최고로 행운이었던 거는 우리나라 최고 스파르타 코치를 만났다는 거. 오. 네. 그래서 그 코치님하고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 훈련을 했었으니까. 초등학생이요? 네네네. 초등학생 때 뭐 하셨어요? 그냥 먹고 자고. 신체 조건도 살짝 불리한 게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엄청난 안짱다리였어요. 이렇게 발이 안으로 돼서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안짱이었고 이 신발 앞코가 항상 안쪽이 달아 있었어요. 하도 이렇게 쓸려가지고. 평상시에는 평발 그 교정할 수 있는 깔창을 끼고 항상 러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잘 때 그 철에 신발이 이렇게 묶여 있고 신발 각도를 돌려서 다리를 묶고 자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매일 묶고 잤어요, 다리를. 그렇게 자다 보면은 마비도 많이 와요. 뭐 아예 하반신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럼 막 소리 지르면 이제 부모님이 새벽에 오셔서 다리 한번 주무르고 다시 신겨서 재우고 그렇게 해서 3년을 해서 다리를 교정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너무 어릴 때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3년을 졸라서 더 오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종목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그렇게 힘든데도 빨리 눈 떠서 내일 리본 다시 돌리고 싶고 새로운 기술 연마하고 싶고 그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걸 쳐다볼 생각도 안 해봤고 다른 게 재밌지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노력을 또 한 결과로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네. 전국대회 우승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헐 진짜? 네. 1년 만에. 다른 선배들이 뒤로 끌고 가서 굉장히 희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야 장난해? 아 그런 일도 있기는 하죠. 아무래도 어. 여자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기싸움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건 좀 저에게 자극제였어요. 그렇게 저를 이렇게 괴롭힐수록 보여줄게. 약간 그런 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그 정도면 거의 뚫고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어땠나요? 게을리한 적이 없이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가고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더 초등학교? 올라갔었는데 네. 나의 경쟁자는 없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거기까지 갔어. 나 이 정도면? 라고 생각할 쯤에 중학교로 올라갔더니 너무 키 크고 잘하는 언니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성적이 좀 안 나니까 놀랬는데 부상까지 한 번 온 거예요. 첫 부상이 와가지고 약간 이렇게 떨어져. 어딜 그때 다치셨어요? 이때 제가 발등 뼈가 하나가 깨졌었어요. 좀 심한 부상이네요 그러면은. 네, 국제대회를 가서 전날 부러졌어요. 어떡해. 간이 연습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리듬체조 매트가 아니라 기계체조 매트였던 거예요.
근데 리듬 체조는 토르수기 때문에 좀 단단한 상태의 매트를 대야 되는데 기계체조 매트는 공중돌기를 하기 때문에 푹신푹신해요. 근데 거기서 한발뛰기를 하다가 발이 딱 돌면서 그냥 딱 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야 죽어도 매트에서 죽어 이래가지고 다음날 시합을 뛰게 된 거죠. 그게 가능해요? 보통 어릴 때니까 그래도 가능은 하죠. 아대로 거의 친친친치 싸매고 그리고 국제대회를 잘 치르고 한국에 왔는데 기부스라니까 이미 좀 늦었죠. 네, 그래서 뼈가 약간 좀 다르게 붙어 있어서 밀려 나올 때도 있는데 가끔 밟아주면 들어가거든요. 아 예? 그러고 살아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허. 고1 때부터 러시아로 가면서 상승을 쫙 해서 이제 올림픽까지 갑니다. 네, 여기가 올림픽이에요. 거기에서 리듬 체조 대모님을 만나서 네네네. 조금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 이게 이제 러시아가 너무 리듬 체조 강대국이에요. 네. 절대적인 존재인데 외국에서 온 선수들을 항상 제2군 체육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들이 있는 데가 아닌 체육관으로 갔었는데 제가 첫날 운동을 딱 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여기 애들이 나보다 다 못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보고 배웠으면 올림픽까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또 통역사를 붙여가지고 그 국가대표 체육관에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모님께서 딱 들어오시고 아 네가 한국에서 온 애냐?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그분이 유연한 거나 이제 잘 웃으면서 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유연성은 어느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유연한 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것저것 시켜보시다가 그럼 너 한번 작품 한번 해봐. 그래서 그때 당시 황진이라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리본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딱 보시자마자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 죽기 전에 올림픽 무대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리듬 체조 역사상 솔직히 불가능이라고 이미 단정 지어져 있었던 부분이에요. 전 세계 선수권이라고 올림픽 전년도에 있는 대회에서 티켓을 따야지만 출전할 수 있는데 전 세계 20위 안에 들어야 돼요. 아시아 선수권 진짜 거의 뭐 80위권 막 완전 밑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고 차이가 한참 나네요. 한참 나요. 정말 올라갈 길이 멀었고 근데 이거를 너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희망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오로지 딱 실력만 보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너에게 특권을 여기서 훈련을 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모든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작품도 새로 바꿔라. 코치도 새로 붙였으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 내가 너 올림픽 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순탄했을 것 같은데 사실 남다르게 고생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동양인을 처음 보니까 네. 왕따를 정말 심하게 당했어요. 누가? 나 러시아 지금 갔다 올게. 그러니까 동양인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이 2인 1실이면 하룻밤 자고 나면 야 너 저 방 가 이래서 매일 쫓겨다녔어요. 짐을 항상 이렇게 쓰고 트렁크에 넣어놨어요. 내일 옮길 거니까 이러고 그 흔히 말하는 빵 셔틀을 제가 또 했죠. 네,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근데 사실 너무 힘들고 막 눈물도 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견디셨어요 그때? 처음에는 진짜 많이 울기도 했었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엄마 너무 힘들다 한국 너무 가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나약한 소리 하라고 이렇게 투자해서 보낸 줄 아냐 잔말 말고 운동해라고 딱 끊었었어요. 어머니도 대단. 네네. 한 번 감싸주면 끝이거든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많이 울다가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돌리는 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캐비넷 안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잠깐만 반으로 그- 접어가지고 할 때 네. 다리 얼굴에 담고 나좀 전에 눈물 하려 했는데 깜짝 놀랐어. 쏙 들어갔어요. 안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그 안에 이렇게 예능 에피소드 아, 하는 거 그것도 아닌가? 네, MSG? 진지한 이야기예요. 그 실은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전지훈련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다고 그러던데. 네, 그때 당시에는 한 달에 최소 3천만 원씩. 1년 아니고요? 네. 아니 그때 당시 돈이면 3천이면 그러니까. 지금의 3천이 아니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집도 팔고 이제 아빠가 투잡 되시다 건강도 잃으시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렇게까지 뒷바라지를 하셨던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부터 저는 원래 운동이 좋고 열심히 한 스타일이었는데 도끼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확 돌면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고요. 이거 올림픽 못 가면 난 죽어야겠다. 그냥 진짜 차라리 물에 빠져 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강인해졌어요. 부모님한테 다 갚았나요? 아직 갚는 중입니다. 예. 턱걸이 중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서러움과 부담감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 2007년 그리스 세계선수권 대회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첫 올림픽 출전 티켓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이거는 몇 번이고 박수를 쳐도 모질하지 않다. 박수! 자력 확보했다는 거 진짜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의 그 기간과 올림픽 올라갔을 때 기간 내가 한번 볼 때 그려주시죠. 이게 이게, 것 이게 같은데? 러시아고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올림픽 티켓 획득 가는 과정이었었어요. 나는 이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뭐야? 곽범 씨 같은 경우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려 찍는다. 그렇게 힘들고 캐비넷에 접혀서 울었는데도 오히려 상승을 했어. 저의 그 꿈에 다가갔기 때문에 네, 저 후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와,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말이 있지 않아도 네. 사실은 마음가짐으로 그린 것만 더 훨씬 와닿네요. 이분이 진정한 멘토십니다. 와, 레전드. 네. 레전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술 백 일루션 9회전. 아, 네. 당시에 3회전이 최고였는데 4, 5, 6, 7, 8, 9회전. 근데 이 기술 자체가 네. 엄청난 유연성과 근력이 받쳐져야지만 가능한 기술이에요. 근데 보통은 몸이 저처럼 이렇게 막 유연하면은 근력이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점프할 때도 꿀렁 이렇게 뛰고 탄력이 좀 떨어지는데 근력이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었잖아요. 그래서 3회전은 너무 쉽게 도니까 러시아 코치가 5회전 한번 해볼랬는데 5회전은 쉽게 도는 거예요. 너 7회전 해봐. 9회전 해봐. 하다가 이제 9회전까지 갔는데 저희가 정해진 기술을 다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분 30초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10회도 아닌 8회도 아닌 9회전을 한번 돌자. 아니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꿈의 무대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네.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아시아를 대표해서 유일한 선수였잖아요. 네. 그때 올림픽 무대에 섰을 때의 소감이 어떨까요? 그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 부모님께서 다 응원을 오셨는데 네. 시합장을 못 들어가셨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밖에서 막 엄청 많이 주고 사는 티켓을 네. 겨우 구하셔가지고 맨 끝에 계셨어요. 시합장이 정말 큰데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원 소리가. 그리고 그 위에서 태극기를 막 흔드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선하고 저의 안 좋은 징크스라는 게 있었는데 4종목을 저희는 다 잘해야 되거든요. 네. 합산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3종목을 잘하고 한 종목에서 약간 무너지는 게 있었거든요. 네. 올림픽 때 최초로 4종목 다 클린하게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목을 클린하게 끝내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나가는데 그냥 이걸로 됐다. 와.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무대였었죠. 야, 진짜 그럼 그래프로 한번 그때의 기분을. 한 이게 100인데 100을 네. 초과해서 한 이 정도까지. 오. 네, 여기가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많이 우셨고 엄마 아빠도 약간 그 희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는 조금 시선이나 네, 대우나 이제 조금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티켓을 땄다는 자체가 굉장히 네.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너가 딴 게 아니고 나라가 딴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올림픽 출전권을 두고 우리나라 재경기를 했어요. 그렇네. 많이 억울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실력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그 100 일루션을 하다가 축다리에 부상이 왔었어요. 어우. 인대가 좀 부분 파열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소견서로 올림픽 출전을 하려면 지금 시합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써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선수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었죠 시합을. 그 다리를 진짜 칭칭 감고 뛰어서 이 대회로 올림픽을 확정 짓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로켓 같은 주사 16대를 맞춰서 인대를 녹여서 붙이고 그 상태로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이걸 풀고 제가 한 달 만에 올림픽을 준비해서 바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와. 정말 아까 처음에 뭐 인생 곡선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저는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했는데 네, 다 그릴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약간 너무 이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너무 멋져. 근데 사실 올림픽에서 끝난 게 아니고 네. 또 바로 뒤에 네,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도 어땠나요? 뭐 이제 메달도 획득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체조 선수들이 참 안타까운 게 수명이 너무 짧아요. 10대 때 날아다니고 20대가 되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제가 21살에 노장 소리 듣고 은퇴했는데 노장이요. 네네. 저도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져가는 시기에 이제 신체적 변화도 있었고 막 그러다가 부상이 또 한 번 크게 왔었어요. 발목에. 사실 이때쯤에 은퇴를 해도 되는데 네, 건강을 됐었죠. 위해서. 근데 이거 보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스스로 미루고 출전을 강행했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라떼는요 약간 선수층이 너무 얇아서
제가 나가면 대처할 선수가 없었어요. 후보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을 내기보다는 이건 머릿속 무조건 채워야 된다 때문에 출전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6개월 동안 그 발을 가지고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거의 다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복숭아뼈가 땅에 닿아서 이게 발이 자꾸 제껴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떡해. 다행히 그래도 기여를 해서 메달을 따고 거의 다 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 회복해서 대회를 하나 딱 뛰고 그러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네. 그러면 좀 아쉬운 그런 감정은 없었나요? 너무 후련했죠. 저는 이렇게 섭섭이 한 개도 없을 줄은 네, 1도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선수 때로 돌아갔을 때 단 하루도 게을른 적이 없었고 후회된 날이 없었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네. 애초에 꿈이 올림픽이었는데 너무 잘 은퇴했다. 진작 할걸. 너무 멋있다. 네네 그런 생각하면서 은퇴를 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하루에 13시간 훈련하던 게 이 시간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네. 이때도 뭐 20대 초반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때 방황의 시기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제가 이제 우연찮게 친구 따라 볼링장을 가서 시작되는군요. 시작이 되었죠. 볼링의 꿈. 발목에서 손목으로 이제 옮겨가는 네, 거예요. 손목으로 옮겨갔다가 이때는 왜 볼링에 도전하신 겁니까? 일단 처음에 제가 볼링을 친구 따라 갔을 때 이제 네. 같이 치는 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꼽사리를 꼈는데 너무 못 치는 거예요. 네네. 놨다면 막 또랑 빠지고 네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볼을 네. 만졌던 사람인데 이게 왜 똑바로 안 올라가지? 네. 그날 막 다들 저를 팀에 안 뽑으려고 막 가위바위보에서 마지못해서 아 그냥 핸들해주지 막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볼링장 다음날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한 달 출석했어요. 한 달 출석해서 매일 30게임씩 볼링을 쳤는데 근데 그렇게 쳐서 에버리지 180까지 올렸거든요. 오. 근데 이제 옆레인에 우리나라의 거의 신적인 존재인 볼링 프로 선수가 있어요. 박경신 프로님이라고. 네네. 근데 그 프로님이 공을 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제가 한 게 볼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서 혹시 저를 제자로 좀 받아줄 수 있겠느냐. 또 시작했네. 또 시작처럼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분들이 선생님 손을 거쳐갔는데 다들 그냥 어느 정도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근데 목표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10개월 뒤에 프로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거라면 제자로 받아줄게. 10개월 뒤에. 네. 1년 교체 안 되는데요? 예. 바로 콜했죠. 그때는 이제 승부욕에 불이 타 있었고 진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나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됐나요? 땄죠. 와. 네, 프로를 따게 되었죠. 아니 그것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는 언제예요? 그럼 댄싱 위더 스타. 저는 이거 봤어요. 사실은 방송. 여기에 또 대중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때. 네, 이거는 정말 은퇴 직후예요. 방황하고 볼링 전에? 볼링 전에. 그 방황한 게 아니네 그러면. 이미 아니. 또 뭔가를 도전하고 있었네요. 이 그러니까요. 시기에도. 너무 작은 목표와 도전이라고 제 기준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 프로 데뷔 정도는 해야. 저는 신수지 또 선수 생각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시구. 이게 왜냐면 되게 화제됐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제가 야구공을 잡아본 적이 좀 없었는데 네. 운동 선수가 보여줘야지 약간 막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체조 선수답게 뭐 점프를 뛰면서 던질까 뭘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선수 때 했던 기술이 100일루션이고 네. 일루션이라고 해서 앞으로 도는 기술이 있어요. 풍차처럼. 봤습니다. 네네. 네, 그거를 해서 던지니까 오히려 가속이 좀 붙으면서 구속이 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만화에서 필살기 같은 거. 그러니까. 네네, 마구. 네. 하루에 공을 150개씩 이틀 던져서 300개를 던지고 이제 마운드 위에 올라서게 된 거죠. 그때 보는 사람들이 이거였어요. 와 인수지다. 오 뭐야? 그 환호성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오오오 약간 거의 와우 갑자기 놀라셔가지고 그 도전할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나 혹은 애초에 마인드를 나는 이렇게 잡는다. 그걸 이제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뭐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제가 체조를 악조건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노력으로만으로도 정상의 자리에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고난 거는 필요 없다. 네, 노력만이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면 좀만 더 하고 이게 안 됐으면 좀 더 해보고 해서 이뤄내는 그거에 대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어디 도전하고 싶은 관심사나 분야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스포츠트레이너로서의 삶이 되게 좋고 감사해요. 왜냐면 네.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골프가 네. 네. 제가 진짜 많은 종목을 해봤지만 저는 제일 재밌어요. 네.
리본을 돌릴 게 아니라 채를 휘둘렀을 때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골프가 재밌거든요. 프로를 가게 되면 또 이게 즐길 수가 없고 저는 그냥 레이디티에서 약간 양아치스럽게 치고 싶어요. 청소년 교육 방송의 양아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어요. 골프도 잘 치고 즐기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해보자. 제가 많은 사람들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거를 듣고 싶었어요. 리듬 체조 지도자 쪽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지도자로서의 삶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찌 보면 또 지도자도 도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또 도전할 수 있게끔 도와도 주시는 걸 또 꿈으로 한 가지 갖고 계시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인생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기서부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롤모델 인생이었던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오. 네. 그렇다면 신수 씨가 바라는 네. 미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여기가 제로면 쭉. 항상 저는 이렇게 잔잔하게 살고 싶었어요. 인생이 잔잔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네. 이게 좀 젊은 시절에 몰아서 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인생은 큰 행복을 바라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또 힘든 막 과정에서 막 다시 악발이 올라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단하고 고요하게 가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신수지 선수의 앞날이 평탄하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따끔하게나 혹은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청소년 여러분, 도전이라는 자체는 저는 진짜 이퀄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냥 도전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신수진님에게 도전이란? 삶의 원동력이다. 삶의 원동력이다. 네.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서 네. 살아가실 거군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프로도전러 신수지 씨의 인생 네. 그래프톡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저는 한없이 감탄하고 한없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네. 감동했어요. 감동이었어요. 맞아. 자,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2부에는 또 특별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인생 특강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다음 주도 잊지 말고요. 인사특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